채널 A 사건이라고 MBC하고 좌파가 짜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작살 내려는 그런 음모였어요. 내가 이게 마음의 빚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부인이 4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소위 좌파 몰락의 시작입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그냥 나와서 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니, 저한테 오늘 미션이 한국 역사에 환액을 그은 사건을 얘기하래서 2000년대 최고의 사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조국 알아요? 조국? 말 그대로 조국만 알고 있어요. 나의 조국, 그런 거. 네, 그 정도는. 조국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2011년에 대권 후보로 지목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그 당시에 조국 프로젝트라고 그런 걸 만들어서 조국을 대통령으로, 진보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조국처럼 잘생기고 정말 지적인 그런 사람을 대통령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잘 안 됐어.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 조국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래 문재인 조국이 친했어요. 왜냐면 서로 좌파 알아요? 좌파? 네. 보수와 좌파의 차이점 아세요? 알긴 아는데. 네. 그 보수는 배고프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먹을 거 사는 사람이고, 네. 좌파는 어떻게 남을 삥 뜯을까? 눈치 보다가 국가 돈이나 이런 걸로 돈을 삥 뜯어 먹을 걸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좌파인데, 어쨌든 둘 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은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의기투합해서 콘서트 같은 데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애정을 쌓아 올리다가 그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굴 불러드렸겠습니까? 조국을 불러드렸죠. 그 기억나십니까? 조국하고 문재인하고 임종석하고 또 다른 어떤 미남하고 넷이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 그 장면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잘생긴 사람 넷이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먹는 장면. 그 당시에 어떤 여자분도 있었는데 여자분 저쪽에 있어서 숨어서 커피 마시고, 그 장면이 그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게 다야. 얼굴 좀 반반한 인간들이 커피 마시면서 폼 잡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걸 모두 연출한 사람이 바로 탁현민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연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찍건 말건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흐트러진 모습으로 딱 쳐다보잖아. 땀이 막 퍼지고. 그게 또 멋있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쟤네들은 한 장면을 찍어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나올까? 이거를 이제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이제 살았고, 그동안에 민정수석이 원래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민정수석은 그냥 정권의 비리 같은 거를 감찰하는 데예요. 근데 조국 어떻게 했냐? 누가 비리를 찌르려고 그러면 그놈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이 바로 김태우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조국은 멋있게 생겼으니까 잘하겠지. 그리고 평소에 조국이 SNS에다가 아주 멋진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나쁜 놈이다, 공직자는 정말 국민을 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쓰고, 그리고 그냥 애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보내지 마라,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아무리 부잣집 애라도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게 정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 사람이 바로 조국이에요. 그때만 해도 조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조국이 언제부터 나라가 갔을까? 바로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부터입니다. 그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차이점 아세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민정수석은 야 너 이리 와봐, 너 민정수석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은 그게 아닙니다.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이 이 사람의 비리를 털어서 혹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딱 앞두고 조국이 인사청문단을 꾸립니다. 그 자리에서 조국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야, 내가 법적인 문제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는요, 윤리적인 걸 보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 투기를 했다든가 경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있으면 이거는 결격 사유예요. 그럼 윤리적인 문제는
있다는 얘기네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인사청문회의 그 기준을 윤리에서 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야 좀 더러운 건 나와도 니네가 참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조국 사태의 시작인데 그 바람과 달리 엄청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발은 사모펀드였어요. 사모펀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김남국 코인 문제가 뭐 전 세계를 막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남국 코인은 법에 안 걸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은 언제나 현실보다 더 뒤에 가요. 현실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이걸 막기 위해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 법이 공직자 윤리에 코인이 없어요. 이제 만들어지겠지. 근데 조국 사태 당시에 사모펀드라는 게 법에 없었어요. 그냥 단지 법은 없고 단지 윤리적으로 야 사모펀드 같은 거 좀 안 하면 좋은데 이런 생각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조국이 사모펀드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고위공직자 2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사모펀드를 한 유일한 놈이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이 조국이 사모펀드를 한 거고요. 나중에 그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조국은 내가 사모펀드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 사모펀드가 조국이 죄가 무죄가 나왔냐면 그 부인이 다 했고 나는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국이 사모펀드에 무죄가 나온 거지. 되게 비겁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겁니다. 제발 나를 잡아. 이게 정상인데 조국은 모든 거를 자기 부인한테 미루고 결국 부인이 4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입시비리가 조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애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공부를 못했어요. 원래 목표가 조국은 아들, 딸을 의사, 변호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머리가 모자랐어요. 그럼 대학 보내면 안 보내면 되잖아요. 출발. 안 보내면 되는데 기회를 제공해 준 게 바로 노무현 정권이지. 노무현 정권 때 로스쿨하고 의전원이라는 게 생겨요.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법대를 가고 의대를 갔는데 노무현은 대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도 그냥 나중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사바사바 잘하면 변호사 의사가 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로스쿨과 의전원이에요. 그래서 조국 딸 같은 경우는 고대 농대를 나왔어요. 사실 농대를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농대는 조금 공부를 못하는 그런 데고 조민은 뭐 거기서도 뭐 공부를 썩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조민 같은 애가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결이 표창장을 위조한 거죠. 뭐 그거 말고도 조민이 굉장히 많은 스펙을 위조했지만 진짜 큰 죄는 표창장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 뭐 이름으로 장관 임명장을 뭐 손자 쓸 수 있잖아요. 썼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어디다 제출해서 뭐 써먹거나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민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그거를 의전원 입시에 써먹었어요. 2번이나 써먹었어요. 서울대 입시에 써먹었고 부산대 의전원에 써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은 유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조국 아들 같은 경우도 위조한 그런 인턴 확인서를 갖다 뭐 충북대 로스쿨에 넣었는데 근데 걔는 떨어졌어. 걔는 그 위조한 게 있어도 그래도 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비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태는 어떻게 됐느냐. 조국이 갑자기 나는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때 윤석열 검사가 나를 갖다 잡으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 만든 거니까 나는 내가 자녀 비리가 있지만 그 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거를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음해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겠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전에는 땅 투기만 해도 장관 때려치라고 막 아우성 치던 그런 시대에 자녀 입시 비리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국 옹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진보라는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 건데 왜 그랬냐면 제 생각에는 그때 태양의 혹점이 뜨겁게 달아오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들이 몇 명의 그 좌파들 40% 정도를 미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국 수호 집회라고 우리나라 집회 사상 가장 더러운 집회가 열립니다. 범죄자가 죄가 없다고 수호를 하는 집회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집회에 감동받은 문재인 이분이 조국을 임명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죠. 몰락의 시작.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보통 그거보다 훨씬 덜한 비리, 윤리적인 비리만 저질러도 그때까지는 너는 장관하지 말라라고 낙마를 시켰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수호대가 나타나고 소위 그 지금은 개딸이 됐지만 그때는 대깨문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대깨문들이 조국을 버리면 안 된다고 문재인한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거기 굴복해서 결국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죠. 그게 우리나라 소위 좌파 몰락의 시작입니다. 그 뒤로 조국이 장관에 머무는 시간은 한 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그동안 이제 물러날 때 뭐라 했냐면 내 마누라가 뭐 뇌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뇌암은 다 뻥이었고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조국이 물러나면서 조국 사태가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대깨문 그리고 소위 그 진보 세력이 민낯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반대편, 그러니까 이 조국을 몰락시킨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좌천되고 윤석열 검사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진보의 총아였어, 총아. 그런데 갑자기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추미애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가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동안은 그냥 자기가 정의로운 척하던 진보 세력이 그걸 계기로 이빨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완전 본성을 드러내고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거의 자기 맘대로 뭘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준 안 되는 그런 장관들을 마구 야당의 반대에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윤석열 총장 괴롭히고 거기다가 채널A 사건이라고 아마 한 2년 안에 뭔가 되게 밝혀지겠지만 채널A 사건은 MBC하고 좌파가 짜고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작살 내려는 그런 음모였어요. 그 음모를 김어준까지 더 이제 합세해서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짜고 나중에 이제 수사했는데 결국 다 문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한동훈 장관 하면은 비밀번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한동훈 비밀번호? 비밀번호. 네, 한동훈 장관이 비밀번호를 숨겼다. 그래서 뭔가 커다란 죄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못 잡아넣었다. 이런 프레임 만든 게 바로 채널A 사건이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 막 만들고 온갖 범죄 저지르고 이러면서 이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예요. 2022년에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연장하는 거. 그 정권 연장 그리고 20년 집권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좌파의 거의 엄청난 성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겨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제가 검찰총장이면 때려쳐! 나 돈도 많고 마누라도 이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살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이제 나와서 대통령이 됐고요. 정말 웃긴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미 조국 사태는 끝났어야 돼. 왜냐면 조국은 법무장관에서 낙마했잖아. 낙마하고 그리고 그동안 조국의 추악한 실태 그러니까 SNS에 쓴 정의로운 말들이 사실은 자기가 지키지도 않을 그런 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위반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비리가 됐고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4년형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조국 사태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좌파들이 미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좌파들은 조국은 죄가 없다. 우리는 조국을 발판으로 뭔가 다시 엎어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조국 사태가 어쨌든 우리 정치의 큰 분기점이 됐고요. 예전까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뭐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든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같이 술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같이 술 마시면서 야 이 자식아 니네 대통령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우리 대통령이 좀 그래 이건 좀 구려 술이나 마시자 이럴 수 있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는 이게 말이 안 통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너무 명백한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조국은 무죄라고 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족 간에 또는 또 친구 간에 이 분열이 시작되고요. 뭐 내 아는 사람들은 뭐 모든 관계가 다 절연되고 그냥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이제 빚어진 게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일단 그 조국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 물러나고 죄를 인정해야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만큼 깨끗하지 못해서 대통령한테 누를 끼쳤잖아요. 정권도 잃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진보의 몰락이 조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일단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은 이 모든 게 문재인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문재인이 뭘 날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콘서트 때 이제 물어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존경한다고 딱 물어봐. 그랬더니 조국이 보통 사람 같으면 관중들도 있는데 그냥 존경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고위 공직자로서 이렇게 어떤 내가 모셨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조국이라는 이런 범죄자를 그 여론의 반대 속에 60%가 반대했는데 그걸 임명함으로써 이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일을 임명했잖아.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조국 딸 같은 경우는 걔는 의사면허를 원래는 볼 자격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면허를 받고, 사실 의사면허는 되게 쉽게 내요. 95%가 붙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의사면허를 땄죠. 그 의사면허가 아직도 취소가 안 됐습니다. 4년 전 동안 의사면허가 취소가 안 되고 의사로 활동 안 하지만 의사면허를 갖고 있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사태는 아직도 미완성이고요. 우리가 봐봐요. 조국 2019년에 있었던 그냥 범죄자의 잡범일 뿐인 그런 인간을 5년 동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이 서울대 교수 잘리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조국이 지금 1심에서 2년형 받았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단죄는 일단 조민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합당한 벌을 받고, 그 정경심은 감옥 갔지만 조국이 아직 1심에서 2년형 받았습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확정이 빨리 돼야 돼요. 가족 범죄단이 모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래야 끝나는 건데 아직은 정말 20%도 안 끝났어요. 이 조국 사태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썩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투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좌파들이 사법부까지 다 먹어갖고 조국 판결을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조민의 그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계속 방해하고, 이런 거가 이 조국 사태로 모두 드러났고요. 이재명이라는 그 악마 같은 그런 인간은 조국이라는 인간이 낳은 거의 사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겉으로라도 점잖고 정말 올바른 척을 했다면 이재명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가 보여준 건 뭡니까? 나는 내가 아주 쓰레기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팬덤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조국이 잘 보여줬고요. 그거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역사책에 우리나라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제가 그동안까지 좌파의 길을 걷다가 조국 사태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섰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이런 좌파들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이놈들이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떠드는 게 저의 사명이 됐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진짜 서민 교수님 만나뵈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좌파셨다가 보수로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제 조국 사태를 듣고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처럼 위선적인 인간이 무슨 성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조국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조국이 서울대 교수에 잘립니다.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시비리예요. 입시비리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이 서울대 교수 잘린 날 뭐라 그러냐면은 변호인단이 성명을 냅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왜 교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는 조국이 3가지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말 되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가 뭐냐면, 3번째는 그 자기 자녀가 억지로 장학금 받은 김영란법 위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 2개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3번째가 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조국이 잘린 거는 입시 비리 때문인데 조국이 입시 비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냥 김영란법이라는 정말 하찮은 그런 범죄 때문에 잘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희생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조국한테 5년 동안 속은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 또 속아서 김영란법 위반이면 뭐 잘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김영란법 위반하는 교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조국처럼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리는 사유가 아니에요.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입시비리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지만 조국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내가 김영란법 때문에 잘렸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조국이 1심 판결 나오고 뭐라 했냐면은 내가 8, 9개가 다 무죄야. 하지만 딱 하나 뭐 걸린 게 있는데 이거는 항소심에 다툴 거야. 그럼 남들이 진짠가 싶잖아요. 실제는 한 30개, 40개 되는 범죄 항목 중에서 10개가 무죄고 나머지가 다 유죄인 거예요. 근데 조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조국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자녀들에게 자기의 입시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뜻이 뜻있는 사람들은 2019년 조국이 청문회와 그 당시 했던 말들을 한번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그 조국 청문회 기자 간담회 이게 합해서 4시간도 안 되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그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거든. 조국은 그때 그걸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는 아직도 조국에 놀아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조국의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더 떠들어야 됩니다. 제가 조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 조국 교수 잘리고 그 종편을 내가 여러 개를 봤는데 모든 패널들이 다 넘어가 속아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을 못 이겨요. 제가 누굽니까? 저는 조국 흑선을 쓴 사람이잖아요. 조국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계속 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줘야 그래야 조국 사태가 끝납니다. 조국 사태가 끝나야 이 좌파가 박멸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수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선진국 G2 될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교수님한테 강의 듣듯이 현대 사회 현 실정의 정치를 배우고 저도 한 발짝 더 성장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역사 얘기하니까 정말 잘 말씀 잘하셨는데 앞으로 100년 후 우리나라는 조국 사태가 임기내란 한일합방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거든. 네. 자, 우리 같이 타도 조국 외치면서 끝낼까요? 자, 타도 조국! 안녕하십니까, 최국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요. 제 전 재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분명히 저에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요. 일단 영상 자체가 아마 노란 딱지가 대부분 붙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코너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자발적으로 제작비 후원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코너가 계속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 too sure, but one day I'll be yours again. One day I'll be yours.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